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입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끝장내기 7번째 시간, 사업소득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계신고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 추계신고 방법이 세무사 수험생들도 어려워하는 거고,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려하는 거고, 지금 일하고 있는 세무사들도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잘 구분을 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장부 기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단식부기랑 복식부기가 있고, 그것을 기장의 의무 판단을 해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 의무를 해야 되고, 아닌 사람은 간편장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수익금액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그룹을 나누고, 그 그룹에 따라서 그 기준 수익금액이 다르다. 3억, 1억 5천, 7,500이었죠.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그 이상이 된다, 그 기준 수익금액 이상이, 그러면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연히 이런 재무제표 제출을 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3억, 1억 5천, 7,500 미만인 사람들이다. 당연히 그 수익금액도 전년도 기준이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런 간편장부에다가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면 된다 라고까지 공부를 했죠. 그런데 오늘 이제 공부할 거는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가 뭐냐, 이런 아까 봤던 장부 기입을 통해서 그런 재무제표를 만들거나 아니 재무제표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사업자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래 기록이 없는 겁니다. 백지죠 지금. 그래서 추계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추계가 뭐냐, 추정하여 계산한 값으로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계 신고가 있고, 추계 결정이 있고, 추계 경정이 있습니다. 추계 결정은 뭐냐, 경정이랑 결정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결정은 아예 신고를 안 해서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계 경정은 뭐냐, 경정은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거에 대해서 바꾸는 걸 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근데 이 추계는 신고가 있고 결정이 있고 경정이 있는데, 법인세랑 소득세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인세는 추계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득세는 추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소득세에서 추계 신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정하여 계산한 값으로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기장을 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가 방법이 두 개입니다.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계소득금액을 만들어서 추계소득금액에서 이제 공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앞에서 봤지만 이 기장은 복식부기거나 간편장부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이것도 구분하는 기준이 있겠죠. 당연히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수익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텍스 세무조정이 없다, 그러면 회계상의 수익금액이랑 세법상의 수입 금액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수익을 한 것은 전제가 텍스 세무 조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입 금액으로 당연히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수익 금액이다. 수익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연히 수익 금액도 당연히 전년도입니다. 저번 시간에 성실신고만 당해년도 했어요. 당해년도는 2018년이고 전년도는 2017년입니다. 이제 그거 얘기 안 할게요. 2018년 소득을 지금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는 2017년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수익금액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금액이 되게 낮습니다. 6천만원 이상, 3,600만원, 2,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그룹에 따라서 이 기준 금액 이상이다, 그러면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6천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2,400만원 미만이다 하면은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데, 만약 복수 사업장이 있다,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알죠, 어떻게 하는지. 주업종 수익금액에다 주업종은 수익금액이 가장 큰 것이고 더하기 주업종 외 수익금액을 주업종 수익금액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주업종 외 수익금액 곱하기 주업종 외 기준 경비 기준 수익금액, 지금 앞에서 봤죠. 6천만원, 3,600만원, 2,400만원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주업종의 기준경비 수익금액으로 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업종의 기준경비 기준수익금액이랑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분이 도소매업이랑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수익금액이 도소매업은 5천만 원이 나왔어요. 부동산 임대업은 400만 원이 나와서 합계가 5,400만 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구분을 해야 되냐. 5천만 원이죠. 더하기 400만 원 곱하기 2,400만 원 분의 6천만 원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업은 3그룹이고 도소매업은 1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그 1그룹과 3그룹의 기준경비 기준수익금액이 2,400만 원과 6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6천만 원이 됩니다. 그걸 뭐랑 비교해야 되죠? 주업종의 기준경비 기준수익금액이죠. 그게 뭐예요?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은 단순경비율자가 될 수 없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1그룹, 2그룹, 3그룹은 다행히도 같습니다. 같이 분류를 해놨고, 그래서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6천만원, 3,600만원, 2,400만원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직전연도 수익금액인데 3억, 1억 5천, 7,500이다. 이것은 복식부기를 하느냐, 아니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를 쓰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해년도 수입이에요. 그렇죠? 성실신고자만 당해입니다. 당해년도 수익금액을 가지고 15억, 7억 5천, 5억이다. 그럼 성실신고 대상이 되느냐, 일반 사업자가 되느냐예요. 이게 최종 이제 정리인데 1번 그룹 가지고 볼게요. 한번. 1번 그룹은 뭐였죠? 6천만 원, 3억, 15억이었어요. 이거 구분해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1그룹 중에서 15억 이상이다. 그럼 이분은 뭐예요? 이제 성실신고자가 되는 것이고, 15억 미만이다. 그러면 일반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억 이상이다. 그러면 복식부기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억 미만이다. 그럼 간편장부해도 돼요. 그리고 6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6천만 원 미만이다 하면 단순경비율이 되는 것이에요. 이 그룹 볼까요? 이 그룹 똑같죠. 근데 숫자만 달라지는 것이죠. 숫자는 어떻게 됐어요? 3,600만 원, 1억 5천, 7억 5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 프리랜서 요즘 되게 신고들이 엄청 많죠. 이것도 숫자만 달라지고 구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추계신고를 한다. 그럼 이제 신고서가 나옵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써있죠. 일반이랑 자가가 있는데, 일반은 이제 그 사업장이 이제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자가는 자기 걸 말하는 것이고, 단순경비율에서 이제 기본이랑 초가 가로친 거 있죠. 그 이제 프리랜서 뒤에서 이제 왜 저게 지금 필요한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산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경비율부터 보도록 할게요. 단순경비율은 쉽기 때문에 수익금액에서 그 수익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그것을 빼면 끝입니다. 근데 단순경비율은 이제 위에서 공부할 기준경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기준경비율은 두 개 중에서 작은 금액을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2번부터 볼게요. 2번은 밑에 있는 단순경비율 그 산식에서 배율을 곱합니다. 이 배율은 좀 이따 볼 건데, 1번은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 그쵸? 기준경비율만큼만을 비용을 해주고 주요 경비를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을 신고를 하는 것인데, 언뜻 보면 1번이 더 많은 것 같죠? 산식이 길어서. 그렇지가 않은 것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단순경비랑 기준경비율은 이제 소매 중에서 이제 하나만 지금 제가 떼온 건데, 보시면 이제 업종 코드고 단순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죠. 단순경비율은 지금 이 소매 같은 경우에 뭐 90%, 80%가 인정을 해주는데, 기준경비율은 지금 10%도 인정을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하지 않으면 세금 많이 냅니다. 이제. 그리고 이 배율은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 3.2배를 해줘야 돼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2.6배입니다. 지금 기준경비율하고 있어요. 아까 저희 봤죠. 기준경비율은 복식부기 의무자일 수도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에겐 더 페널티를 적용해서 3.2배를 곱해요. 밑에 있는 단순경비율 그 금액에다가.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기준경비율,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다. 거기서 반을 더 차감을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아닌데, 아까 지금 여기 기준경비율 있죠. 여기에서 또 2분의 1을 곱해요.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면 세금 왕창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요 경비가 있어요. 주요 경비는 이제 이 세 가지만을 인정을 하는데, 먼저
매입 비용 대신에 고정자산은 제외입니다. 고정자산은 엄청 많이 돈이 들죠. 처음에 그것까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임차료 그리고 인건비 이 세 개를 인정을 해주는데, 매입 비용이랑 임차료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요. 적격 증빙을 받은 것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의 적격 증빙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아니면 지급 명세서 제출한 것이거든요. 지급 명세서는 2월 28일이랑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는 걸 말하는데, 그 제출한 것이나 원천 영수증을 받은 것만을 인정을 해요. 결국엔 주요 경비는 이 세 가지를 인정을 하는데,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이 산식을 봤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게 페널티가 많죠. 뒤에 가보면 이제 무기장 가산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을 좀 볼게요. 지금 이렇게 전년도 기준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신규 사업자예요. 신규 사업자는 항상 이제 예외가 있었죠. 2018년도에 스타트한 사람입니다. 먼저 판단 기준 금액이 상향이 돼요. 옆에 있는 이 6천만원, 3,600만원, 2,400만원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3억, 1억 5천, 7,500만원을 가지고 단순 경비율이랑 기준 경비율을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기준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신규 사업자만 이렇게 판단 기준 금액을 상향시켜 준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판단 기준인 금액이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해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전문직종이죠.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 한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을 해야 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만약에 그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거래를 거부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적용인 프리랜서의 업종 코드 940으로 시작하는 이제 그 사업자들인데, 만약에 이 프리랜서 중에서 단순 경비율을 이제 신고할 수가 있어요. 단순 경비율 판단 기준은 전년도죠. 2017년도 기준으로 2017년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에요. 왼쪽에서 보면 이 구간이죠. 그래서 만약에 단순 경비율로 만약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산식으로 계산한다고 지금 저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올해 수익 금액이 4천만 원을 넘는다. 4천만 원까지는 단순 경비율 중에서 기본율을 곱해야 되는 것이고, 4천만 원이 넘는 이제 금액은 단순 경비율 초과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단순 경비율을 할까 말까의 판단은 2017년 수익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2018년도 수익 금액을 계산을 할 때 4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다. 프리랜서 중에서. 그러면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 단순 경비율 기본율을 곱하는 것이고, 4천만 원 넘는 금액부터는 단순 경비율 초과율을 곱하는 것이에요.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단순 경비율이 이제 기본율과 초과율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지금 이쪽 93으로 시작되는 이 업종들은 지금 초과율이 없죠. 그런데 94로 시작되는 업종들은 이제 초과율이 있어요. 그쵸? 초과율은 비용을 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4천만 원 이제 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경비율인데 프리랜서다. 그러면 2018년 수익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고 4천만 원이 넘으면 기본율을 적용하시면 안 되고 초과율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서 유의사항 공부해야 될 것들을 공부해 봤고요. 이분들에게 페널티가 없으면 복식부기도 안 하고 간편장부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도 지금 기장을 안 했기 때문에 페널티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산세예요. 과세관청이 때릴 수 있는 건 가산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랑 또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어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1번이랑 2번 중에서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돼요. 1번은 이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곱한 것이랑 수익 금액의 10,000분의 7입니다. 그리고 2번은 무기장 가산세인데, 2번 산출세액에서 무기장 소득 금액을 이제 종합소득 금액의 비율로 해서 곱하기 20%를 하는 것이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2번, 즉 무기장 가산세만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세법에서 이제 소규모 사업자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신규 사업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무조건 소규모 사업자로 들어가요. 으로는 직전 수익 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자예요. 2017년에 4,800만 원 이상 벌지 못했다.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기장을 안 했어요. 그럼 무기장 가산세 내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도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가산세까지 다 받습니다. 추계신고 중에서 추계를 신고를 하면 어떻게 신고를 하고 대신에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가산세 내지 않는 대상까지 봤어요. 근데 지금 신규 사업자 계속 나오잖아요. 저번에 봤을 때도 복식부기 의무자랑 간편장부 대상자 했을 때 신규 사업자 정리만 좀 하고 2019년도 개정이 뭐가 되는지 간단하게 보고 이번 강의를 마칠게요. 신규 사업자는 먼저 간편장부 대상자랑 복식부기 의무자 비교 중에서 제가 저번 강의 시간 때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혜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다, 간편장부 대상자다, 그런데 복식부기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준경비 대상이랑 단순경비다. 그럼 이건 뭐가 혜택이었죠? 기준금액을 완화해줬죠. 그래서 더 올려준 거죠, 상향을. 그래서 원래는 6천만원, 3,600만원, 2,400만원인데 이제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하지 않고 3억이랑 1억 5천이랑 7,500만원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 있잖아요. 무기장 가산세는 소규모 사업자라고 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이렇게 세법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 개정된 게 하나 있어요. 기준경비율이랑 단순경비 비교를 할 때 원래는 지금 저희가 지금 배웠잖아요. 6천만원이나 3,600만원이나 2,400만 미만인 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2018년도에 뭐가 하나 더 들어왔냐면 그 당해년도 수익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수익금액만이 아니고 당해년도 또 맞아야지 이제 단순경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당해년도는 2019년이죠. 지금 개정된 거 보고 있어요. 개정된 거 지금 보기 싫으시면 이제 끄셔도 됩니다. 지금 이게 내년에 신고할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당해년도 2019년이고 전년도가 2018년이죠. 전년도에도 이 수익금액 기준을 맞춰야 되고 당해년도 2019년에도 금액이 맞아야 돼요. 대신에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억이랑 1억 5천이랑 7,500이요. 이건 이제 복식부기랑 간편장부 비교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해야 2019년 기속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개정사항까지 다 봤습니다. 추계신고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외우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